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6-4를 다 깨는 게 목표야. 저번 지난 줄거리 뭔가 그 만담극장에 그 높으신 분이 만담가로 이름 높은 모시기가 아무튼 그 소바의 머리를 쳐박고 죽어버렸죠. 닌자한테 암살당한 듯이 족발을 입에 물고 죽은 것처럼 소바에 의한 지식사로 죽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유가미가 알고 있는 소바집 4대째 소바집 주인이 용의자로 올랐고, 그래가지고 그 만담가의 제자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던 와중에 문제는 법정에 다른 애도 없이 코코네 혼자 있어가지고 코코네가 나유타의 그 개같은 비꼬기와 인신공격에 당해서 약간 멘탈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 그 유가미가 갑자기 옆으로 들어오더니 좌가미가 되어가지고 코코네를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담가 제자들한테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전의 만담극장 템푸테이 비유 신문. 관중들이 나유타의 그거에 넘어가지고 저런 풋내기가 뭘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코코네가 렌탈이 좀 터졌는데 유가미가 도와주기 시작했죠. 진짜 완전히 그 게임 하나에 나고 생겼어. 템푸테이 비후. 푸코보다 먼저 2대 비후의 자리에 오른 만담가. 비후가 아끼는 첫 번째 주자. 12년 경력의 여성 번룬 아티스트. 나유타 사드마디. 미친놈. 그리고 우치타테 스스로 게임 하나 나오기처럼 생긴 아이. 그리고 샘푸테이 바쿠. 뭔가 소바 만담을 한다는, 소바 만담이 저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가미 진. 아무튼 유가미는 다 아는 사이였고, 다잉 메시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뭔가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 그런 게 있었죠. 여기서 그거를 우치타테 4대째라고 써있는 다잉 메시지가 있었다. 소바 그릇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버렸죠. 사인은 지식사고 피해에서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고 소바 그릇에 소바에 담겨서 죽었다. 소바집 권리증 우치타테 스스로 명의로 돼 있는 이거를 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고, 초대장 그리고 이거 만담 초대장을 받았고, 유가미 진술서 그래가지고 생존에 인사하러 갔을 땐 생존했고 복도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소바집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큰 소리가 큰 그 싸우는 소리 같은 게 나고, 그 다음 소바집이 화나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 보니까 죽어있더라. 그런 내용이었죠. 다잉 메시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신문 중입니다. 그 다잉 메시지 보자마자 금세 눈치챌 수 있었어요. 스님 신곁에 있는 것이 저희 시선을 사로잡기를 봅니까? 아이고 재미없는 농담은 간두십시오. 그때 느낌 파고더군요. 수루간 짓이구나. 그래서 스님이 소방홍물에 익사하면 마지막 메시지란 얘기지. 스스로 확실히 쓰시지 않은 것도 스님 나왔어. 여기서 이거 버전이랑 이거 버전이랑 모델링이 조금씩 다른 거다. 이게 뭔가 턱이 더 갸름해. 이거 버전. 유가미 검사님 만담 간다 이런가요? 글쎄다. 만담가로서의 프로의식인지 아니면 본성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맞아, 이런 상황에서 굳이 만담을 보여줄 필요는 없어. 어쩌면 증언에 모순이 있을지도 몰라. 다잉 메시지 보자마자 금세 눈치챌 수 있었지. 비우씨는 그 카드를 보고 왜 다잉 메시지라고 생각하신 거죠? 시신 바로 옆에 범인을 가리키는 암호 비스무리한 문구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추리극을 좋아해서 꽤 많이 보거든요. 그래요. 지난주 화요일에 본 미스터리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그걸 다잉 메시지라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그 여성 역할인 버전이니까 아수라 백작처럼 왼쪽은 여자 얼굴하고 오른쪽은 남자 얼굴 한 다음에 막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만담하는 약간 요런 그런 건가 봐요. 스님 신곁에 있는 것들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지 뭡니까? 카드는 시신이 엎드린 상위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스님 시신이 있는데 당황하지 않으셨군요.
그야 스승님이 엎드려 계시던 상의 상단에 있었으니까요. 보통 카드보다 피해자에게 먼저 눈이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의 상단에 있었으니 자연히 그쪽으로 눈이 갔단 말이죠. 상에 놓여있었다고는 해도 좀 의아하네요. 상의 상단. 다시 말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우연히 먼저 눈이 갔단 말이죠. 만담 안 받아주네. 아이고 재미없는 농담 관두십시오. 증인 만담 받고 증언을 해주세요. 거기 무대가 아니라 증인석이라고요. 이렇게 많은 관객이 제 만담을 틀어주시는데도요. 웃음을 선사하고 싶은 게 만남과의 본능이죠. 조금 재미있게 해드리는 건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이른바 직업병이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무의식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가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말이 통하시네. 그야말로 솔로몬이야 명판사십니다. 변호인 증인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요. 그때 느낌이 파고더군요. 수루간치시구나. 카드 순서가 우치타테 4대째니까 타드를 소리내어 읽으면 소바집을 4대째 물러받아 운영하는 우치타테 소바의 4대째 후계자를 떠올리는 게 당연하네요. 이러면 우치타테가 들어가는 다른 사람도 딱히 없고요. 사건 상황을 떠올려보면 스스로 말고는 없지요. 그렇군요. 잠시만요. 뭡니까? 우치타테 소바에 다른 후계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상한 소리 했나요? 술은 외동아들이고 다른 후계자는 없었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는 무슨 잘 생각하고 말해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증언을 잘 듣고 모습을 찾아내라. 집안도 현재 계속 늘어나더라. 이와 같이 구에는 어떤 코인 락커, 몇 번 코인 락커에 들어있던 형제가 추가가 될까? 네, 스승님이 소바 곡물의 익사함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는 얘기. 증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순간에 카드를 배열했을 거라고 하셨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소템보리도 코인 락커이지 참. 우리 스승님이 잠자코 그냥 살해당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공별 때문에 숨이 막혀 희미해져가는 인식으로 카드도 스스로의 이름으로 배열하고 숨을 거두셨겠죠. 스승님은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셨을 겁니다라니 상상해서 말하지 마세요. 하와이에 코인 락커 있었나? 타잉 메시지는 죽을 때 남기는 거지 않니? 내가 본 형사 드라마에서는 항상 그랬어. 증인, 침묵은 금입니다. 필요없는 발언은 삼가십시오. 전 떠드는 게 업이라서요. 자꾸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게 되네요. 웬만하면 있는 말만 해줘요. 스스로라고 확실히 쓰지 않으신 것도 스승님다웠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숨이 끊어져가는 사람이 그런 은유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요? 레이 녀석 같은 거. 돌아가실 때마다 은유적인 표현을 하셨다니 그야말로 만담가의 본보기 아닙니까? 검사님, 피해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다음 봐서는 그 메시지를 남기기 어려워 보이지만 55년 경력은 무시할 수 없지. 뭐랄지 상상도 안 되는군. 저도 살아나가게 되면 재치 있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군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랄게요. 이건미 검사님 어쩌고저쩌고. 연령 제한 아직도 19금 걸려있구나. 잔인한 살인사건을 보여주는 거니까 19금 걸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잔인해요. 소바국물에 익사했대잖아. 지금 닌자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입에다가 족발을 물려놓고 죽인 것처럼 소바국물에 익사해서 소바국물의 지식사. 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를 할 수 있을까? 다잉 메시지. 깨알 같긴 한데
깨알 같긴 한데 여기에도 지금 뭐라고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임. 뭐라고 써 있는지. 한글로 막 저기도 써 있네요. 폐에서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아. 추가 정보가 있다. 비유가 발견함. 코는 정원에서 개 떡과 비슷한 먹이를 많이 먹었고 남은 먹이를 정원 구석에 묻었음. 스스로가 한 짓이더구나. 소바곡물에 익사하며 남긴 마지막 메시지란 말이지. 폐에서 남은 것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거네. 희우씨 직원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폐에서 소바곡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군요. 땀 흘리네. 소바곡물에 익사했다면 폐에서 국물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를 직시시킨 흉기는 소바곡물이 아니란 말이죠. 뭐라고요? 이건미 검사님이 발견하신 모습이 바로 이거였군요. 제발 이건 저를 얕보시면 곤란해요. 피해자의 자신이 국물에 의한 지식사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언제 그릇에 얼굴을 파묻게 된 거지요? 피해자가 그릇에 얼굴을 파묻게 된 시점은 8회 전. 범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그릇에 집어넣은 후에 죽였을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증거는 있습니까?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죠. 몽하게 얼굴버리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얼굴에 넣었을 가능성이 없다면 살해 도중 범인은 피해자 얼굴에 그릇을 넣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죽인 겁니다. 조금 전에 지시시킨 흉기는 소바곡물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 하신 말대로 하면 사이는 질식사가 맞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못생겼어. 그 얼굴 하지마. 이게 무슨 말이겠느냐?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어쩌고 살해 후 폐에서 곡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생각하는 범인은 피해자를 죽인 후에 얼굴을 그릇에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카드에 곡물이 묻었겠죠. 이 카드는 피해자가 죽어가면서 늘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범인은 피해자를 죽인 후에 얼굴을 왜 그릇에 넣었을까요? 글쎄요,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심리안을 의했단 말인가요? 정말로 눈에서 눈물이 아니 폭포수가 쏟아질 정도로 우습군요. 그럼 나이타 검사님은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네, 시신을 능욕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이건 강한 징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신의 머리를 그릇에 집어넣었군요. 듣고 보니 피해자에 대한 범인의 강한 사리가 느껴지는군요. 네, 가게를 빼앗긴 분노가 그만큼 컸던 겁니다. 망했다. 의도치 않게 재판장님이 피고를 더 의심하게 됐어요. 지적당할 때마다 거동되지 마라. 범인은 자기가 죽인 피해자의 얼굴을 일부러 그릇에 넣었잖냐.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에서 다잉 메시지를 그냥 두다니 이상하지 않나? 그러게요. 카드는 시신 근처에 있었으니까요. 그걸 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피고인은 상식과 다소 동떨어진 인물 같습니다. 조용. 역시 유감이다. 난 접어들고 주인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묻다니요. 너는 카드를 직접 봤다고 했지? 좀 더 자세히 말해봐. 공할만한 사진으로 보다가 눈알이 빠지겠어. 저 카드로 말씀드리자면 스님께서 감수하신 전통 식문학 카드로, 원래 카루타겠지? 카루타? 카드가 아니고. 유감이 요즘 뭐하고 사냐고? 유감이 지금 밥 먹고 이 닦고 있겠지. 식문화 관련된 갖가지 장면을 카드 형태로 만든 물건이지요.
나 카드 설명 듣고 싶대. 카드 상태를 말하라고. 그 크기에 카드에 곡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군요. 델타 검사 카드 상태가 재치기 사진은 없습니까? 하는 수 없군요. 여기 있습니다. 저 유감이 지금 아예 그거 했대요. 굉장히 독특한 카드군요. 이것도 이제 그 뭐야 딱 봐도 안 맞으니까 국물 묻은 자리랑 이제 묻은 자리에 맞춰가지고 배열하면은 뭐 또 글씨 바뀌는 거 아니야? 이제 알겠다. 째마리 대항 4인데 모든 메뉴가 자루소바네. 파기역 치사 우동. 다잉 메시지 이 사진을 통해 반론할 수 있어. 정말로요?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요. 당연히 알죠. 어떡하지? 모르겠다고 대답할 뿐이가 아니. 카드에 정보를 복정 기록 추가했다. 우치타 때 4대째라는 순서로 놓여있다. 너흰 다잉 메시지에 대해 반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숨겨진 비밀을 정말로 알았다면 시원하게 말해줘라. 이거 하면 그냥 통나무 들어주면 안 되냐? 그러게 말이야. 알겠습니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 증거품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이 다잉 메시지는 모순되어 있다. 모순되어 있습니다. 대체 어디가 모순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게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비명을 지르는 털. 이건 뭐야? 꼬네 진짜 개못생겼네. 왠지라니 진지하게 대답하십시오. 조금 전 피고인은 상식과 다소 동떨어진 인물 같다고 말했는데 아무래도 피고인이 아니라 변호인이 그런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 다잉 메시지는 수수께끼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다잉 메시지는 수수께끼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바와 인색.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니다. 길고 가는수록 좋죠. 꽤 재치 있는 발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인생을 길게 살아온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 말씀해주세요. 사고가 아무 관련 없는 발언은 삼가십시오. 여기 뭐야 저쪽 어디야 그 쿠라인 걔네 재판장이었으면 벌써 막 이래서 변호인이라는 건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이러면서 걔 욕부터 했을 텐데 그죠? 순서가 바뀌어 있다. 이 다잉 메시지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카드의 어떤 부분을 보면 됩니까? 카드 그림. 예전 소바를 좋아했는데 왜 카드엔 소바 관련 그림이 많지 않을까요? 한숨. 맞아. 사형 이러고 있습니다. 답답하군요. 애초에 소바를 주제로 만든 카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전통식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든 물건이지요. 피해자가 아무리 소바를 좋아한다 해도 소바로만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건 그림이 아니라 변호인의 발언이었군요. 이제 됐습니다. 본법정은 추가 심리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의 반론으로는 검찰 측 주장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비고는 우친한테 수라에게 발견을 선고합니다. 유죄. 유죄. 직전부터 시작. 너무 들어달라고. 카드 크기. 카드의 크기가 미묘하게 다르지 않네요. 변호인 말대로 다르지 않군요. 다시 말해서 카드 크기에 문제가 없지만 변호인 발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째마리가 뭐냐? 그러게 째마리가 뭐가? 째마리가 뭐임? 소바국물 얼룩. 카드에 묻은 국물 얼룩에 주목해주세요. 얼룩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 정말로 이어지지 않는군요. 친구에게 받은 카드도 스캔 가능한? 그럼 우정 티켓도 스캔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죽인 후에 얼굴을 그릇에 넣었습니다. 째마리가 찌꺼기의 방안이야? 그렇구나. 사람이나 물건 가운데서 가장 못된 찌꺼기. 그 과정에서 눈물이 넘쳐 카드가 쏟아졌다고 추측할 수 있죠. 네, 그런 것 같군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인도적으로 카드 순서를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다잉 메시지는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조작된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그 말인즉슨 카드의 원래 순서를 알아내면 카드가 가리킨 진범을 제대로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일리 있군요. 포르콘 갓! 지금부터 바로 동물 얼룩을 토대로 카드를 올바른 순서대로 배열하겠습니다. 동물 얼룩을 토대로 올바른 순서로 다시 배열하자. 아니,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오, 카드는 어디에 있었을까? 카드를 둔다. 딱 들어맞네. 치. 응, 거기에 카드를 넣어도 얼룩이 이어지진 않아. 단축구멍보다 더 작은 내 눈이 잘 안 보이나 보군. 말이 심하잖아요. 다시 생각해볼게요. 여기 아니야? 여긴가? 타. 태. 사. 다음은 대. 받아라. 사째 대타 우치테. 우치타 때 4대째로 넣힌 다잉 메시지는 사실 사째 넷째 대타 우치테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진범을 가리키는 키워드죠. 뭐라고요? 그게 뭔데? 아, 잡아라. 스님이 이를 갈며 분해하고 있잖아. 그 말도 안 돼. 도대체 모든 인과를 알고 있는 사진도 넷째 됐다 우치테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치타 때 4대째가 아니라고? 변호사 의외로 실력이 있네. 정숙하세요. 그 카드에 그런 말이 숨겨져 있을 줄 몰랐습니다. 카드의 정보를 갱신했다. 넷째 데타 우치테가 이거는 수설이에요. 근데 넷째 데타 우치테는 무슨 뜻입니까? 네? 네라니 넷째 데타 우치테가 무슨 뜻이냐고?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분석가 바뀌었다 해도 뜻을 모른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다잉 메시지가 는 우치타테 4대째인지 뭔지 그거가 아니라는 건 밝혀졌으니까 어쨌든 스스로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된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은 왜 그런 거는 하나도 반영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런 걸로 공격을 안 해서 그런가? 우리 쪽에서. 응? 왜 후각하고 놀라냐고. 어쨌든 스스로가 진범은 아니란 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론하면 안 되는 거야? 하마터면 저 미숙한 자를 우쭐하게 할 뻔했군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만 해. 당황하냐.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렇네요. 침착하게 대처하자. 코네. 이웃씨, 넷째 대처 우치테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 샘프테이 유파나 관계자 중에 우치테란 사람은 없어. 누군가 사용시켜야 되니까. 못 믿겠으면 모든 관계자에게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없는 머리를 쥐어짰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군요. 넷째 데타 우치테가 누군진 몰라도 카드의 배열을 받고 스스로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웠지. 이거야말로 스스로가 범인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 아니냐 인정해주네. 역시 유감이다. 기대하고 있었다고. 우와, 지금까지 얼마나 답답했는데 맨날 그냥 와가지고 이건 변호사들은 믿을 수가 없다니, 모두 사형시키라느니, 나가디지라느니 막 이런 놈들만 보다가 드디어 좀 뭔가 좀 제대로 된 반론을 해주는구만.
맞아요. 유가미 검사님 말씀대로예요. 그것도 모르냐. 이제 문제는 카드가 누구를 가득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순서를 바꿨는가예요. 알고 있었으면 진지하게 할 것이. 죄송합니다. 카드의 순서를 바꿀 기회가 있었던 사람은 2명입니다. 첫째는 유가미 검사님과 푸코씨가 보는 앞에서 대기실에 들어간 피고인. 두 번째는 시신을 발견한 증인입니다. 설마 카드를 조작한 사람이 저라고요? 얼굴이 싹 바뀌네. 선의를 갖고 직원하러 날 의심한다고. 이후 너는 시신을 발견하고도 대기실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잖아. 기껏해야 3분 정도 했지만 장난질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안에서 뭘 했는지 다 말해줘야겠어. 호록대지 말고 서 대답해. 저기요 나유타 검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은 금입니다. 아무 말도 마십시오. 비열한 변호인 측은 증인이 실현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열한 변호인이라고 있네. 비열한 검사식. 누가 더 비열한데. 진짜 답답하고 짜증나는 미친 프라인 왕국. 뭐라 알겠습니다. 그럴 요량이었군요. 반장님, 전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묵비권은 법률에도 명시된 권리입니다. 유가미 검사님, 어떡하죠? 비우씨가 무비권 행사했어요. 지키씨, 그렇나? 그 만담가는 실수할까봐 두려운 모양이다. 증인을 도발해서 증언을 유도하려는 속셈입니까? 그런 유치한 작전이 통하리라 생각하시는지요? 모릅니다. 저는 도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관객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만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침묵할수록 그 의도를 알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지. 이거 안 그래? 방청객 양반들. 말해라. 사형시켜라. 사형. 관객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아무 말 안 하겠다고. 마리가 그렇게 무섭다면 만담가 따위 때려치워라. 만담가 때려치우라고? 하나도 안 무섭거든. 옳고 판가라 말은 시초에서 하겠습니다. 마르기 무섭다고요? 만주보다 무서워요. 아니야, 마르지 않으면 변남과 이러면 먹칠하는 꼴이지 않니? 앞으로 무슨 낙작으로 무대에 설 수 있겠어? 반장님, 내 증언 좀 들어봐. 이건 유가미 검사님의 심리 조작. 말이 통한 녀석이군. 그래야 만담가지. 사실 무슨 조작이나 이런 거 달고 온 거 치고는 유가미는 진짜 좀 멀쩡하고 제대로 된 놈이고 무슨 인과를 깨뚫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놈인 나유타는 인과를 깨뚫기는커녕 맨날 당황만 하다가 개같은 변호사 까대기나 하고. 안 그래요? 뭔가 심리 조작이라는 것 자체가 좀 나쁜 짓 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인데 정작 유가미는 맨날 같이 증인들한테 욕먹고. 맞아, 지 무능도 인정하고 조작도 안 하고. 그 정도 도발에 무너지다니 어리석군요. 이것도 인과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증인은 도발에 넘어갈 거다 하고서는 다음 대책은 네가 생각해야지, 멍청한 놈아. 대기실 안에서 있었던 일. 순서를 마치고 스승님께 인사드리러 갔지. 밖에서 스승님을 불렀습니다만 스승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대기실에 들어갔더니 스승님은 상에 엎드려서 꼼짝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인과는 인터넷 인과가 있어요. 증언을 들어봐도 아무런 모순을 발견할 수 없군요. 당연하지. 난 아무것도 숨길 게 없거든. 저 말이 맞아. 증언에 모순이 없어. 하지만 비오씨 발언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이 들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소용없습니다. 재판장님, 이 이상의 심리는 불필요. 아니요. 증인의 발언에서 불협화음이 들립니다. 증인의 정신상태가 혼란스럽다는 증거죠. 요건데 항상 하던 한 그거를 하겠단 말이죠. 네. 변호인 측은 증인을 카운슬링 하겠습니다.
증인 저런 추상한 카운슬링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니네도 수상한 그 모시기의 아니마의 비전인지 뭔지 그딴 거잖아. 그게 더 수상하지 카운슬링보다. 난 괜찮아. 카운슬링이든 뭐든 다 받아주겠어. 어리석은 짓입니다. 소승이 이끄는 대로 얌전히 따라오면 됩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 문제없어 보이는군요. 이런 걸 속에 경읽기라 하든가 안담과는 스님의 친절한 인도 따위 필요 없다고 하는군. 증인은 언젠가 천벌을 받을 겁니다. 또 나가 뒤져라서는. 맨날 변호사들한테 하는 언젠가 너네들 나가서 뒤질 거다. 증인한테도 안 해. 유감이 검사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를 잘 살려볼게요.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외교 문제 있냐고요? 뭐 애초에 그 관광차 놀러 갔던 일본인들한테도 나가 뒤져라 사형시켜라 막 이런 소리 하면서 진짜로 죽일라 그랬던 놈들인데 뭐. 삐삐삐. 오랜만에 보네. 카운슬링. 순서를 마치고 스승께 인사드리러 갔지. 밖에 스승님을 불렀습니다만 스승님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일시 들었더니 스승님은 상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감정에서 이상한 부분 보이지 않네요. 보이는 감정이 전부는 아니잖냐. 그 말이 맞아요. 눈에 보이는 감정이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감정이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증언과 감정을 대조해보자. 스승님 불렀습니다만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들어갔더니 스승님은 상에 엎드려서 꼼짝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놀라지도 않았네. 비유씨, 감정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게. 오도로키 눈부릅뜨기는 비겁한 수라 그러는데 코코네 심리파악은 쓰게 해주네. 눈부릅뜨기는 허락 안 받고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눈부릅뜨기 하겠다고 그 재판장한테 선언하고서 하진 않잖아. 카운슬링은 선언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나? 말이 안 되는 부분이요. 여기서 말이 어쩌고 왜 나오겠어요? 그게 예전부터 귀 상태가 안 좋았어요. 방석 뺐네. 농담이 안 먹혀서 방석수가 줄었어. 유씨의 감정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소리예요. 숨기지 말고 나오세요. 담당관 증인에게 방송을 가져다 주세요. 이건 너무 높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담당관님까지 웃길 필요는 없다고요. 마땅 잘 웃으니 변호인은 설명 제기해 주세요. 정말 지친다. 정신 차리자. 여기서 페이스가 무너지면 안 돼. 비오씨, 상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는 피해자를 보고도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니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글쎄요. 여기서 놀라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설마 비오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던 이유는 만담가로서 간이 컸다. 만담가들은 간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 간은 3일 전에 가출했는데요. 아니,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미 집을 나갔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변호사님 주장이 방금 제가 한 이야기만큼 터무니없단 말입니다. 내 간이 크다고 하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맞습니다. 변호인의 발언은 터무니없군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기 위해 배를 밖으로 꺼낸 간을 다시 집어넣으세요. 뷰씨가 놀라지 않는 다른 이유는 없을까? 얼이 빠져 있었다. 아마 얼이 빠져서 멍했기 때문 아닐까요? 멍 때리기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야, 뭐 멍 때리지 말고 나가 돈 벌어와요. 임자 얼마 전에 지갑을 쳤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 검사님 갑자기 만담이 시작되는데요. 저 만담은 시바하마루군. 가장 유명한 만담이지. 만담을 시작할 여유가 있다는 말은 치키시 니가 틀린 모양이다. 멍 때린다고 문제될 건 없지요. 직업을 주셨으니까 먹고 살 수 있대요. 바쿠아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
BOC, 당신이 놀라지 않은 건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뒤에서 보면 완전히 동그랗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뜬금없네요. 노예요. 아 그래, 방금 생각났습니다. 문을 열고 봤을 때 전 스승님이 주무시는 줄 알았지요. 자는 줄 알았다고요? 사실일까? 왜 그렇게 생각했죠? 스승님이 상에 엎드려 계셨거든요. 주무시는 것처럼요. 게다가 맞다. 스승님이 쓴 메모가 있었습죠. 스승님을 스승하고 배워버리기. 부하하하 깔깔깔. 피해자가 쓴 메모요. 아마 이게 증인이 말한 메모겠지요. 건드리지 말고 잠시 채워두게나.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도 그거 반죽해놓은 거 말한 거 아니에요? 여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건드리지 말고 잠시 채워두게나. 맞습니다. 표현도 어찌나 시적인지 그걸 보면 누구라도 주무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거 보니 그렇게 생각해도 이상하진 않겠군요. 보통 자기들 재워두라고 말 안 할 텐데. 박구의 메모의 정보를 법정 기록에 추가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가 썼다고 추정되는 메모. 맞아, 이 메모를 보고 주무신다고 생각했어. 그런 거로 증언을 청정하겠습니다요. 그럼 정보를 업데이트할게요. 수사를 마치고 스승님께 인사드리러 갔지. 밖에 스승님을 불렀습니다만 스승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괜히 뒤숭숭해서 스승님께 달려갔습니다. 벌써 스승님께서 세상을 뜨셨지 뭡니까?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얘는 왜 빡쳤어 근데. 시작한다. 여기 빡쳐있어. 여기 감정도 영 이상해서 웃음이 나네요. 웃음이 난다고요? 어쩜 제가 실력이 좋다 보니 감정으로 사람을 웃기는군요. 그 웃음이 아니에요. 헛웃음이라고요. 대기실에 들어가면서 분노하고 있네요. 이상해서 왜 갑자기 화가 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 생각났다. 세계 버그 대회가 열렸다. 방에 들어가다가 새끼발가락을 부딪혔지 뭡니까? 다음 지혜로운 승리. 불타는 엔진 출동. 어찌나 탐방되는지 자신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새끼발가락을 부딪혔다고요? 뭐 크게 다친 건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이거 망신살이 뻗쳤네. 뭔가 숨기는 듯한 반응이야. 조금 더 파고 들어볼까? BOC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철저히 조사해봐야겠어요. 어디 보자. 대기실 입구에는 발가락을 부딪힐 만한 물건은 없어 보이네요. BOC가 대기실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 있었을까? BOC 도대체 어디에 발가락을 부딪힌 거죠? 문지방에 발가락 부딪힐 수도 있지. 어리시건 질문이군요. 이 사건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문짝이 막았다는 거. 원래 새끼 발가락은 진짜 5만 이상한데 다 박는데 지금 다 박는 발가락이잖아. 시덥지 않은 일로 신비를 질질 끌다니 아니말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탁자에 부딪혀서 탁자가 돌아갔다고? 근데 거기 앞에 엎어져 있었다니까는 그렇게 돌아갈 정도로 세게 부딪히진 않지 않았을까요? 뭐 그거야 뭐 이따가 또 뭐야 그 하늘군의 울랄라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중나는 마술 쓴다고 백스 갤럭티카가 살인범으로 몰렸던 것처럼 온갖 허무맹랑한 이상한 거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레이 녀석 같은 거. 그런 실수 누구든 자주 저지르잖아. 왜 그런 하찮은 일에 집착하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미세한 감정만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내 발을 부딪혔는지 확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났다가 유감이검 선생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지. 탁자가 움직인 건 확실하다고. 그쵸, 탁자가 움직이긴 확실했네. 대기실에 들어가자마자 발을 부딪힐 만한 물건의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 지금은 없지만 BOC가 대기실에 들어갔을 때 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BOC가 발을 부딪힌 물건은 여기 탁자가 돌아가 있죠. 움직인 건 확실한데 여기서 제 탁자 찍어볼까? BOC는 여기에 발을 부딪히지 않았나요? 탁자 아니네. 그럼 물건은 참기업은 없습니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 넌 노인장?
아직 그렇게 불릴 나이는 아닙니다. 대놓고 하얀 수염 저렇게 길러놓고. 저도 거기에 증인이 발이 부딪혔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고 봅니다. 슬슬 탄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증인이 어디에 발을 부딪혔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도요. 지금은 없지만이라는 게 뭔가 이거?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 맞네. 아까 그 제워 두 개나 요거 해가지고 그건가봐. 제워 두 개나 이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바 반죽이 거기 앞에 있었나봐요. 현장 사진 잘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네. 탁자 저거가 그건가봐. 대기실 입구 부근에 뭔가를 끌고 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 탁자 저거 눌린 자국이 아니고 이 옆에 그러니까는 요거에 집중했는데 여기도 뭔가 이렇게 질질 끌고 갔다 요거 얘기네. 요 라인 있잖아요. 전혀 다른 거였잖아. 그러게. 듣고 보니 정말 그런 흔적이 있군요. 그 흔적은 대기실 안에 TV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TV는 원래 입구 부근에 있었고 TV 코드 뽑힌 건 맞긴 하네. 진짜 다 틀렸네. TV 코드 뽑힌 게 맞아가지고 TV가 맞는 거였네. 모든 추측이 다 틀렸네요, 저희들. 저도 틀리고 만봉꾼들도 틀리고. 기호씨는 그 TV에 발을 부딪혔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호씨 제 말이 틀립니까? 아, 네, 맞아요. TV였습니다. 맞았으면 됐지. 그죠? 루이지가 줄었어. 거기에 발을 부딪힌 건 사실입니다. 그게 사건과 무슨 상관이죠? 루이지가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 아직 뭔가 남아있나봐. 다른 질문 해보자. 비오씨 왜 TV를 옮겼죠? 애초에 스승님이 제 반담을 보시려고 TV를 잘 보이는 곳에 옮겼을 겁니다. 하지만 TV가 입이 근처에 있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나중에 또 부딪히기 싫어서 제가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그 TV로 무대 상황을 볼 수 있나요? 네, 그 TV는 무대 상황을 보여주는 모니터였거든요. 증거품 현장 사진의 정보를 갱신했다. 다잉 메시지가 보인다. 추가 정보가 있다. 그렇군요. 이상한 점은 전혀 못 찾겠어. 어떡하지? 아직 노이즈는 남아있는데. 유남이 검사님, 노이즈 남아있는데 이상한 점이 더 없네요. 그래서 조짜랑이라면 피곤하다니까. 죄송해요. 조짜를 모습해주기 싫지만 솔밭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이봐, 비우. 마음에 걸리는 점이 하나 있다. 드디어 얘기 나오네. 박고 선생이 엎드려 있는 상의 뒤로 밀린 듯한 흔적이 있는데 TV를 옮기면서 부딪힌 거 아니야? 그거 말이군요. TV가 상에 부딪히면서 스승님의 몸이 스르륵 미끄러졌고 그제서야 스승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정말로 칸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요. 그랬군. 신발견 당시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는군. 이 녀석 얘기를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 더는 유감미 검사님의 도움을 받을 순 없어. 마음을 다잡고 해보는 거야. 비오씨, 방금 말씀하신 시신 발견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상세히 떠올리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요. 그 전에 정보를 업데이트해둬야지. 업데이트 끝. 업데이트 시작했다. 업데이트 끝났다. 스님께 인사드리러 갔지. 스님은 불렀습니다만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대기실 들어가려다 TV에 발을 부딪혔지요. TV를 원래 자리로 옮기다가 돌아가신 스님을 발견했습니다. 어질러진 상의에 스승님. 이렇게 놀라. 언뜻 보면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아니요, 이건 그저 추가 소견을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오의 증언과 감정의 흐름을 살펴보더라. 증언과의 모순점만 아니라 감정의 세계에도 주목해. 참고할게요. 땡.
이거다. 이거 개량에서 나온 게 아니마의 비전이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네. 영상으로 만든 거 버전이 아니마의 비전이네. 근데 아니마의 비전보다 이게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 아니마의 비전은 그 되감기나 이런 거가 좀 짜증나긴 해요. 연출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무조건 그 시작할 때 그 아니마의 비전 춤추는 거랑 그거 다 보게 만든 거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진짜. 지금이야 뭐 안 그런다 치지만 처음 샀을 때는 진짜 사람들 짜증났을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서 재차 놀랐어요. 비오씨, 피해자의 사망 말고 또 뭐에 놀라신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게다가 다시 놀랐을 때 감정이 더 강해요. 피해자의 사망보다 더 많이 놀랐다니 도대체 뭐죠? 전혀 모르겠는데 잘못 본 거 아니야? 조용. 이 녀석 머리가 아주 좋진 않지만 아주 좋진 않대. 감정을 듣고 해석하는 능력 하나 끝내주거든. 자, 잘 생각해봐. 왜 놀랐었는지. 방금 그거 칭찬 맞지? 저는 엄청나게 동요하고 있네. 노이즈가 폭발하고 있잖아.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어. 감정이 폭주하는 건가? 폭주? 이게 뭐지? 전 카운슬링으로 증인의 목소리에 감춰진 감정을 듣고 증언과 감정의 모순을 찾아내요. 그런데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정확히 들을 수 없게 돼요. 알겠다. 그걸 복주라고 하는군. 재미있는걸. 보통은 한 가지 감정이 복주하는데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님들 전 먹었음? 이번 설날에? 난 이번 주 설날에 전을 하나도 못 먹었음. 스님께 인사드리러 갔지. 남매 약 먹었음? 아, 약 안 먹었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셨어. 약 먹어야 되네. 근데 약 먹는 김에 원수 출첵이랑 라오 출첵도 왔어요. 또 만담가 나오니까 만담가 하는 흉내는 거냐. 넌 정말 최고야. 포인트만 절대 못 써. 15일만 챙겨. 어차피 또 7% 줄 거 아니야. 300 모아가지고 3개짜리 좀. 친구가 선물 준 밀크시슬 다 먹어가는 거죠. 맨날 하루에 2알씩 먹으니까 순식간에 털리네. 다른 건 다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돼 있는데 밀크시슬만 하루에 2알 먹으라고. 됐어, 다 먹었다. 수사를 마치고 스님께 인사드리러 갔지. 스승님은 불렀습니다만 답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일어났을 때 정신인 줄 알았습니다. 대기실 들어가서 그의 발을 부딪혔지요. TV를 원래 자리로 옮기다가 돌아가신 스승님을 발견했습니다. 어질러진 상의에 스승님. 똑같잖아. 뭐가 달라진 건데. 아, 역시. 왜 그래? 왜 그렇게 당황하냐? 비오씨의 여러 감정이 동시에 폭주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는 처음 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폭주의 원인을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폭주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찍힌 영상을 찾으면 찾아내다로 LB로 영상에 숨겨진 폭주 원인을 탐지하는 거죠.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커서를 놓고 찾아내다를 사용해서 폭주 원인을 찾아나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원인을 찾아내면 폭주 상태를 해제할 수 있단 말이고요. 좋아. 랭크 배치해버려라. 잘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영상에 나타난 폭주 원인을 찾아내자. 그 콘솔에 나와있는 버튼 같은 거겠지 뭐. 이후 스승님 아쿠후 비후 상 카드가 뭔지가 아닐까?
카드가 그 상대는 번중에 게임패드 어떻게 가죠? 저 콘솔에 저 동그리에 있겠지. 동그리에 달려있는 버튼이겠죠. 레프트 브라스트, 레프트 브레스트에서 왼쪽 가슴을 누르는 거 아닐까? 이게 원인이었군요. 그게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제 앞에서는 감정을 숨길 생각 마세요. 현장에 남겨진 다잉 메시지. BOC가 폭주한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폭주의 원인이 다잉 메시지였다는 건 다시 말해서 넷째 데타 오치테의 뜻을 알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진짜 완전 똥그러네. 바이바이. 성공이야. 노이즈가 사라졌어. 현장에 남겨진 넷째 데타 오치테라는 문구. 넷째 데타 오치테도 증인과 나무상 관련이 없습니다. 병신같은 변호사들. 이제서 논의할 가치는 없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BOC와 다잉 메시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말이죠. 그러니까 제 추리를 들어보시고 결론을 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을 잡은 모양이군. 제 추리가 맞는다면 BOC와 넷째 데타 오치테의 연결고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길 바란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이군요. 펑크 추리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BOC의 감정이 폭주하는 걸 보고 이해했습니다. BOC가 가진 세 개의 감정이 번갈아가며 폭주했죠. 보통 그럴 수가 없거든요. 몇 점만 말해주시죠.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세 개의 감정을 스위치에 껐다 키듯이 바꿔가며 폭주시키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일리 있는 가설이야. 심리학이요? 갑자기? 죄송하지만 저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BOC는 로봇이었다. 놀랍게도 로봇이었습니다. 너는 인간 폭탄이다. 자그마한 정체를 드러내세요. 그 삐릭삐릭하고 말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비우 박사님. 오, 그렇다. 나는 로봇이다. 삐릭삐릭. 참나 그럴 리가 있겠어? 동자는 척하다 받아치다니 역시 맞는 거군요. 제가 보기에도 로봇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불법적으로 추가 심리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의 방법으로 검찰 측 주장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노치탄테 스스로에게 판결을 선고합니다. 유죄. 유죄. 맞죠? 운전합니다. 도와줘요. 도와줘요. 오늘 그 프리파라 안 봤네요, 보니까. 네, 프리파라랑 봐야겠네. 루시아가 이 세계 감정이 번갈아가며 폭주했죠. 빨리 넘겨. 대신에 선물 받은 루인드 너스 했잖아요. 찌찌 봤잖아요. 찌찌. 진 습격당하는 찌찌. 초능력자였다. 혹시 초능력자 아닌가요? 전 아무럼요 보다시피 염력으로 날비를 띄우고 있었죠. 이 말이 돼? 그냥 부채바람으로 띄운 거야. 안타깝게도 저에게 초능력은 없습니다. 나가다오 훌륭한 자문작업 잘 들었습니다. 초능력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도 너무 없군요. 초능력자가 아니었구나. 초능력자가 아니었구나 이러고 앉혔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BOC는 다중인격자였다. 갑자기. BOC는 한 몸에 여러 개의 인격을 지닌 다중인격자였습니다. 뭐라고요? 오, 사형시켜라. 재판장님, 변호인 측은 이 재판에 진지하게 임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중인격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중인격자라는 사실을 알았죠? 진짜 다중인격자였어. 웅송.
뽀르쿠갓. 진짜였어? 일거미 검사님 성공했어요. 논문에서 본 적 있지만 설마 제 눈 바로 앞에 있는 비유씨가 다중인격자였을 줄이야. 맞다, 그 다중인격 만담가라니 별 황당한 경우가 다 있군. 거기 변호사님, 다중인격에 불만이라도 있어? 아니요. 전래 믿기 힘들지만 증인이 다중인격자로 판명되었으므로 다시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샘프테이 피우입니다. 아시다시피 만담까지요. 비후. 저는 분위기 띄우기 담당인 이파치입니다. 반갑습니다요. 이파치. 나는 키세가와라고 해. 인류 기생이지. 이게 다인가요? 네, 답니다. 비유, 이파치, 키세가와라는 세 인격이 함께하는군요. 이거미 검사님 잘 보셨죠? 저번쯤 어쩌다 들어맞은 거지. 증인의 입방정 덕분에 산 줄 알아. 감사합니다. 참 그냥 좀 칭찬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포안이 우쭐해진 듯 합니다만 재판과는 상관없는 증인의 서적 정보를 가볍게 폭로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새 인격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의미를 알 수 없던 어느 증거품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의미가 생겼다고요? 궁금하군요. 대체 그 증거품이 뭡니까? 비오씨가 다중인격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분명해지는 증거품은 뭐 다잉 메시지? 가드 말입니까? 네, 현장에 남겨진 다잉 메시지. 지금까지는 넷째 데이터 우치테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발음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넷째 데이터 우치테는 비오씨에 숨겨진 네 번째 인격은 우치테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일본판 인격 이름도 우치테인가요? 아니면 한국판에 번안해가지고 이름이 우치테가 된 건가? 뭐라고요? 포르쿠갓! 아니야. 이게 아프로메아처럼 뭔가 우치테라는 이름 약간 일본풍이긴 해. 비오씨가 다중인격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던 이유는 자신이 가르쳤던 다잉 메시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아닙니다. 다중인격 숨긴 데는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우린 상황에 맞게 인격을 바꿔가며 대타를 띄는 방식으로 만담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이 들통나면 편법을 쓰는 만담가로 소문이 나서 유파의 명예가 실추된단 말이지. 그래서 유파가 아닌 사람들에겐 비밀로 했던 겁니다. 아니야? 일본판도 우치테요? 그럼 넷째 데타라는 게 뭔가 권한인 건가? 윤다이 메일 거 아니야 원래는. 이소다래요? 그렇구나. 일본판은 이소다. 근데 우치테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저희처럼 대타를 띄는 넷째 인격이라니 금식초문입니다. 그럴싸한 변명이지만 가드 순서를 바꾼 건 사실이잖아. 크크크야. 뭐죠? 우치테라는 이름 자체가 진짜 약간 일본풍이라 뭔가 미묘하게 안 그러.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우치테라는 이름이 원래 그래 그런 거 같이 들리네. 증인이 카드 순서를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합니다. 웬일로 우리 의견에 동조하지? 저 인간이?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죽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그의 다잉 메시지를 현장에 남겼다고요. 우와. 이거 시신이 발견된 증인이 카드를 보고 순서를 바꾼 거죠. 조용. 말도 안 돼. 비유가 다중인격 사실을 유파가 아닌 사람은 모른다. 좀 전에 비유가 제 입으로 말했잖아. 그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대기실에 머문 시간은 길어야 2~3분 정도입니다. 피해자를 죽이기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소바윤다임에 처음 시신을 발견했을 땐 불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죽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신 같은 평소 같으니 기억력이 탁수 중이군요. 유가미 검사님 증언을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유가미 검사님의 증언? 부코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로 찾아왔지. 인사차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기실에서 만담 소리가 들리더군. 공연 연습 중인 듯해서 끝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다. 그거는 TV로 틀어놓은 거 아니야? TV가 문 앞에 있었으니까. 기억났습니까? 증인이 대기실에 들어가기 몇 분 전에 피해자의 생존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유감이 저 베이든 모션 오랜만에 보네. 게다가 증인은 시신을 발견하기 전까지 무대에서 만담 중이었습니다. 명확한 알라바이죠. 몇몇 관객들도 확인했습니다. 맞아, 그랬지? 근데 만담의 완성종은 금색이 최하였다고 하더군요. 완전 개망했네. 제 말이 맞죠, 증인? 금색이 최하였대. 옳다 마다요. 저기 완벽한 리바이가 있습니다. 증인 알리바이를 밝혀서 변호인 측에게 총원을 구하시지요. 무대로 합죠. 망룡선. 그놈의 망룡. 근데 처음에는 뭔가 이토노 코기리의 뒤를 이을 새로운 호감 형사 이런 거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망룡이었다니. 망룡. 그놈의 망룡. 씨. 자, 알리바이는 이렇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무대에 있었습니다. 관객이 그 층이다 이 말이야. 국민이 완전히 실패해버린 바람에 누구 하나 웃지 않았었죠. 중요한 무대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증인은 시신 발견 전에 무대에 있었으니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단념하시지요. 아니요, 나이타 검사님. 아우도 만능 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념하도록 하시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요. 포기 안 한다니깐요.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으신가 봅니다. 무대 망쳐버리면. 근데 완전히 저는 그래도 댓글로 보는 거지만 그 무대를 망친다는 거는 눈앞에서 그 사람들이 막 쫙 깔려있는데 그 사람들이 개 진지한 얼굴로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서 웃지도 않고서는 그냥 자기를 저기 뭐냐 하고 쳐다보는 약간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엔 되게 정신이 아득해질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웃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약간 그 눈 가늘게 떠놓고서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걸 거 아니야. 무섭다. 만남장 가면 쓰여있다고요? 뭐가요? 일본 개그 모르는 외국인 출입사절한다고? 아예 이해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기운도 안 나고 막 기운 빠지고 그러니까 대충 좋고 스탠딩 코미디 장면 그러게 그런 것처럼 완전 분위기 싸느라고 막 한여말 기회를 충분히 들었건만 어리석군요. 그런 가짜는 사상을 고집하다간 일부 피고인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시겠군요. 진짜 근데 그런 거는 그 문화권이라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웃기면서 보람을 찾는 건데 물론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본은 그 약간 장인정신 이런 것 때문에 겁나 오래된 거를 그렇게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식 스탠딩 코미디보다는 만담 이런 거가 좀 더 메인이긴 할 테니. 그래가지고 더욱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 배타적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
세레논 그 스쿼트 하는 편도 진짜 개 재미없잖아요. 일본에서 봤을 때는 재밌었을나? 얘는 왜 그렇게 스쿼트 하고 있는 거야? 내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시겠군요. 또 오랜만에 나왔네. 예, 웃겼네. 야, 뭐야 이게 뭐지? 설마 トラ今を何度も覚まして出し抜け誰かさよそのか아 진짜 코코데 개 못생겼네. 힘으로 풀었어? 인정한다. 역시 고릴라. 갑자기 무슨 짓인가요? 변호인의 가짜는 세상에 벌을 내려드렸습니다. 어때요? 단념 말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한 번 더 해드리지요. 역시 유감이다. 역시 유감이 믿고 있었다고 진짜. 감방직원. 그쪽이 주장하는 사상 따위 내야 할 바 아니야. 하지만 이쪽이 지면 맛있는 소바를 영영 못 먹게 된단 말이지. 맞아요. 스스로의 미래와 유감이 검사님의 소바를 위해서라도 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한 말을 후회하게 해드리지요. 신문 시작. 역시 유감이다. 법정에서 뭐하는 짓거리냐. 뭐 늘 하던 짓거리들이잖아. 법정에서 영매도 하고 뭐도 하고 이상한 그 삐에로 나와가지고 삐에로가 개그치다가 개재미없어가지고 페널티 우리가 먹고.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렇네. 왜 삐에로가 개같은 농담하는데 우리가 페널티 먹어야 되는 거냐? 전 대기실 들어가기 직전까지 무대에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사람이 진짜로 비오씨가 맞나요? 가짜 비유가 무대에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매번 해감이면 몰라도 만담극장은 좁은 곳입니다. 관객에게 눈을 속이다니 딱 봐도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알아주시니 기쁠 따름입니다. 말하자면 관객이 그 증인이다 이 말이야. 증인이 뭐야? 맞아. 검사는 기본적으로 걔네랑 붙어먹어서 그런가? 판사랑 검사랑 붙어먹어서 그런 거야. 당시 무대는 어땠나요? 평소보다 조명이 어두웠다거나 돌발 상황이 생기진 않았나요? 글쎄다. 평소랑 똑같았지. 관객도 그리 말하지 않던가, 검사님? 맞습니다. 이상한 점은 딱히 없었다더군요. 하나만 빼고 말입니다. 하나만 빼고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서도. 공연에 완전히 실패해버린 바람에 누구 하나 웃지 않으십시오. 왜 실패하셨나요? 글쎄다. 하는 이가 잘못했거나 듣는 이가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주제를 잘못 골랐거나 일을 오대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기 마련이야. 증인의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는군요. 좀 비오씨가 긴장 무대를 망쳤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확인해야 보면 또 없을까? 관객 수에 대해서. 비오씨가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은 얼마나 있었나요? 관객 수라 어디 보자. 객석이 꽉 틀어쳤다고 했으니까 대충 50-60명쯤 있었을걸? 관객이 꽤 많았군요. 그랬지요. 그렇게 많은 관객 앞에서 무대를 망치다니 다시 없을 큰 사고였지요. 온몸에 땀이 줄줄 나오더라니까요. 오도로키 선배님이 당할 때 그 모습이겠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발음을 증언에 추가해달라고 할까? 추가한다. 추가해. 재판장님 증언 추가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관객은 50명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60명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무대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실례지만 매년 망하시진 않죠. 매번 망하시진 않죠. 너무하네. 실례도 정도껏 해야지. 매번 망하는 만담가 어떻게 승진하겠어. 홈프테이의 폭소 태풍은 날 두고 하는 말이라고. 폭소 태풍이요? 정말인가요, 유가미 검사님?
복소 태풍이란 이름부터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만담 실력이 나쁘지 않은 건 사실이지. 그렇군요. 그래도 폭소 태풍은 역시 좀 이상한 거 맞죠? 새로 느낀 거죠? 아 다행이다. 아 죄송해요. 폭소 태풍 웃겨요. 알아주신다면 그걸로 촉합니다요. 관객은 50명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60명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건 당일 만담 극장에 50, 60명의 관객이 있었다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나요? 네 생각나네요. 지옥을 맛본 기분이었죠. 듣기만 해도 무섭다. 50, 60명이나 있었는데도 아무도 웃지 않았다니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핑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사실 관객이 한 명도 없지 않았을까요? 말 너무하네 정말. 아무도 없었다면 아무도 안 웃었다는 말도 맞으니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들 자주 오시는 분들입니다. 여차면 여기로 불러드릴 값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것저것 찔러다 보면 얻어걸리게 꺼내지 마라. 머리를 쓰라고 머리. 으악!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증언을 끌어내자. 이게 증인이라니. 이게 말로만 듣던 완벽한 알리바이군요. 언제까지 기세등등했던 츠키씨는 어디로 갔어? 설마 포기하려고? 포기하지 않아요. 분명 비오씨는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지만 증인의 알리바이 사건을 어떻게 연결지을 셈이지? 그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먼저 증언을 캐내서 모순을 찾아야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번 반대 것 다른 거 하면 되겠지? 만담 주제에 대해서. 그럼 이전 무대에 선보인 만담 주제를 알려주시겠어요? 변호사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만담 주제를 듣는다고 아시겠습니까? 물론 듣는다고 다 알진 못하지만 참고삼아 알려주시겠어요? 하는 수 없군요. 저는 당일에 토키소바라는 만담 주제로 공연했습니다. 토키소바요? 그것도 모르겠다. 괜히 알려달라고 했나봐. 아 토키소바로군요. 아시나요? 만담은 어젯밤 공부해서 대강 파악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호인은 자국 문화인데도 잘 모르시나 봅니다. 이러미 권사님 토키소바는 무슨 내용인가요? 쏘라라바라. 제가 설명해드리죠. 무대는 한겨울 저녁 9시 무렵 남자가 노점에 들어가 소바를 주문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인자가 뭐가 더 있나? 오 냉소방도 있고 온수바도 있네. 온수바로 먹을까? 춥겠죠. 추운 날 뜨뜻한 걸로 부분 뜨뜻하게 데워야지. 알겠소. 온수바 하나요. 그래서 잘돼 영신동찬 쏘. 그래 다 그렇지 뭐. 오호.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듯이 남자가 끊임없이 치질거립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되지요. 얼마인가? 보자 16푼이요. 16푼이라 미안하지만 잔돈뿐이구려. 주인장 손에 올려둘 테니 손 좀 내밀어 보시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 지금이 몇 시더라? 나 9시구만. 11, 12, 13, 14, 15, 16 그럼 가겠네. 훌륭하군요. 뭐가 웃긴 거야? 뭐가 웃긴 거지? 이래가지고 외국인들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 건가? 그런 건가요? 싸늘하게 보게 되니까. 아 카운트를 건너뛰었구나. 그래가지고 웃긴 거구나. 그렇구만. 뭐죠? 방금 어디가 웃긴 부분이에요? 이 숫자를 세면서 동전을 하나씩 냈잖아. 9번째 일부러 시간을 물었지. 마침 저녁 9시 물어보였다. 그럼 대충 상황이 이해되지 않나? 알겠어요. 일부러 9이라고 말하게 유도하고 10번째부터 셌군요. 그래, 말에 리듬을 붙여서 계산을 속였지. 그리고 이 손님을 유심히 보던 다른 손님이 따라해보지만 실패 결국에 속이지 못했다. 그렇게 끝이 나지. 속이는 부분이 우선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책이라도 찾아봐.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소박값을 속이는 내용이군요. 어찌 좀 옹졸하네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어떡합니까? 토키소바 매우 유명한 만담 주제이다. 만담가의 기량을 높일 수 있는. 그쪽이 열심히 공부한 건 잘 알겠으면 하지만 그런 장황한 설명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 저는 정보도 죽고 싶은데 어쩔 수 없군요.
그 사건으로 돌아오지요. 변호인, 저는 당일에 도끼소바라는 만담 주제를 공연했습니다. 이 증언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이 증언 추가할까? 추가한다. 재판장님, 증언한 발언을 증언에 추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도끼소바라는 만담 주제로 공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오프닝에 막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숫자 세는 게 그 돈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었구나. 계산을 속이는 내용의 만담이죠. 실패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게 긴장했던 모양이야. 주인공으로 첫 발 내디딘 큰 무대였으니까 말이야. 그래요? 무대 경험이 많은데도 긴장하시는군요. 선배님께 물려받은 비오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도 모르게 힘이 많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비오라는 이름은 비오씨 선배님 이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유절하신 선배님의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선배님의 이름을 짊어지다니 힘이 들어갈 만해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저도 지금 사무소에 간판을 짊어지고 나왔거든요. 제 마음을 아신다면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겠어요? 이게 증인이라니. 자, 이 다음에 그 초대장을 보면 되는 거지. 아마 만담 주제에 대한 그 여기 적혀 있을 텐데. 소바세이. 바쿠의 토끼소바. 소바세이래, 소바세이. 아이, 잘못 낸다. 옆에 있는 거 증언해 버리는 연털입니다. 이 증거품이 그 증거입니다. 잘못 냈어. 대충 골라봤지요. 아, 야, 동그라. 그걸 말하면 어떡해. 그 특이한 기계는 변호인의 본신을 말해준다고 했지요. 제가 엉터리에다 대충 넘긴 건 변호인 듯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 토끼소바가 아니고 제시한다. 소바세이다. 바울 비우씨 공연하셨다는 만담 주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아니요,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점 이상합니다. 변호인 지금 증인의 알리바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담 주제와 관계없습니다. 관련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한 증언에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피해자가 유감이 검사님께 보낸 초대장입니다. 여기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기소발을 선보인 사람은 피해자라고 말이죠. 뭐라고요? 이웃씨, 왜 피해자의 만담 주제를 선보이시죠? 그 왜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장난? 그래요, 단순한 장난이었어요. 같은 만남 주제를 먼저 선보여서 스승님을 깜짝 놀라게 할 장점이었었죠. 정말 피해자를 놀라게 하려고 피해자의 만남 주제를 선보였을까? 비오씨가 무대에 오른 시간대. 유감이 검사님은 대기실 앞에서 토끼소바를 들었어. 우연치고 너무 잘 맞아떨어져. 맞아, 그게 우연이 아니라면. 뭐냐, 왜 똥마려운 닭처럼 끙끙대고 그래. 똥마려운 닭이래. 자꾸 닭에 비유하지 마세요. 우리 우물집을 생각하면 안 하고 있어. 뭔가 떠올랐으면 싹둑 베어버려. 오이전이 답답해 죽겠다. 아, 네. 자신은 없지만 제 의문을 싹둑 잘라내겠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알리바이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무대에 있던 비오씨가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뭔가를 속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 증인은 무대에서 소바값을 속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고요. 죄송합니다. 무엇을 속였다는 말입니까? 비오씨가 속인 것은 바로 바쿠의 사망 원인. 비오씨는 소바가 등장하는 만담이 토끼소바를 선보하면서 피해자의 소바 공물에 빠져 죽었다고 유도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저도 경찰이 수사를 철저히 한다고 알고 있었죠. 게다가 소바세이란 만담에도 소바가 등장하는 거 알지?
아, 그게 당연히 알고 있죠. 못생겼어. 볼 때마다 못생겼어.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인을 속이면 어쩌다는 겁니까? 이게 아닌가 봐. 알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씨가 속인 것은 바로 사망 시각. 안녕히 들어가세요. 빠이빠이. 비유씨는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속였습니다. 뭐라고요? 아!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사망 시각은 유감이 검사님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유감이 검사니까 푸코씨는 제대로 한 방 먹은 거라고요. 소바를 먹었다는 말입니까? 소바 말고요. 뭐라고? 무대에 있던 증인이 어떻게 그런 대담한 짓을 벌였겠습니까? 어떤 소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떤 소품이 대기실에 있다고요? 대체 어떤 소품입니까? 피우씨가 사용한 소품은 이 TV는 무대 상황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죠. 유감미 검사님이 대기실 간 시간대에 비우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무대에서 토끼소바를 설마 그 설마가 맞습니다. 유감미 검사님과 푸코씨가 들은 피해자의 목소리는 TV에서 들린 비우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요? TV를 대기실 입구 가까이 옮기면 대기실 밖에서도 TV 소리가 들릴 테니까요. 우리는 박호 선생의 만담 주제를 하니까 대기실 앞에서 토끼소바를 듣고 박호 선생이 살아있다고 착각해버렸군. 맞습니다. 만담 주제를 알고 있어서 되레 속아 넘어간 거죠. 대기실 앞에서 들은 목소리는 정말로 박호씨의 목소리였나요? 문 너머로 들어서 누구 목소리였는지 확실하지 않아. 토끼소바 대사가 들려서 당연히 박호 선생인 줄 알았어. 간단한 심리 조작에 내걸린데 불찰이고. 저 추측에 불과합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이웃씨는 시신 발견 전으로 TV를 옮겼습니다. 입구 근처에 TV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TV를 사용한 트릭을 간파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상하다니요? 어떤 점이 말입니까? 중요한 무대를 망쳤다는 점입니다. 이거 어디가 수상하단 말이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번만큼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실에서 TV에서 웃음소리가 나오면 큰일이니까요. 뭐라고요? 헉! 일련의 과정이 우연이라기엔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대기실에서 웃음소리가 안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망쳤다. 대기실 앞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게끔 증인이 조작했다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은 오후 4시보다 앞섭니다. 즉, 비우씨도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습니다. 비우, 속임수는 다 들통났다. 모조리 털어놔. 증인 정말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비우씨.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웅송. 그래서 변호인 측은 증인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현장을 조작했으니 진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잠깐 기다려봐. 대기실 조작은 인정하지만 스승님을 죽이진 않았어. 그럼 왜 현장을 조작했습니까? 그건 묵비권을 행사하겠어. 계속해서 증인을 의심하겠다면 제 물음에 답해 주시지요. 갑자기 뭘 물으려는 거지? 증인에겐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재능을 인정해 승진까지 허락한 스승을 살해할 동기가 무엇입니까? 으악. 동기는 그러니까 또 동기 못 대답했다고 또 그 스스로한테 죄 다 뒤집어 씌우려고? 모르겠어. 그리고 변호인이 깜빡 잊으셨나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피고인은 오후 4시 이전에도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뭐라고요?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 사건 현장이 발견된 오후 4시 이후가 쟁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사망 시각이 오후 4시 전이라는 주장은 변호인 측이 꺼내지 않았습니까? 어떡하지? 변호사가 돼서 피고인의 행동도 파악하지 못하다니. 아유, 병신같은 피고인. 병신같은 피고인이 아니고 병신같은 변호사. 죄송합니다. 의뢰를 너무 갑자기 받는 바람에 이고미 검사님 더 빨리 연락했으면 알았을 텐데. 나를 탓하는 듯한 눈으로 보지마.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맨날 처음 듣는 이야기야. 유감이 특 먼저 들었던 적이 별로 없어. 이러니까 준비가 부족하다는 핀잔 자꾸 듣잖아요. 변호인 측 정숙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밤이 정보가 늦음. 친구 없는 것 같은. 여타 검사 계속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변호인 현장에 소바 만드는 도구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바 만드는 도구가 뭐지? 뭐 밀대 같은 거. 소바 도구에는 메밀가루에 물을 묻혀 반죽에 치대는 옷그릇과 반죽을 늘리는 밀대, 반죽을 자르는 전용 식칼이 있지. 물감이 목소리구나. 반죽을 자르는 전용 식칼이 있지. 맞습니다. 그 도구들은 피고인이 가게에서 쓰던 물건입니다. 그 물건들은 피해자의 물건이 아니었나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바 만드는 법을 알려주러 대기실에 갔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 이전이라고 합니다. 대기실에서 반죽을 치대고 소바를 만든 후 범행을 저질렀겠죠. 하지만 부자연스럽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왜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잠깐. 누구였어? 감사합니다. 우치타테 소바입니다. 앵소바 680엔. 아, 깜짝이야. 누님, 왜 돌아왔냐면 박 부영감님이 소바 생면을 주문하셔서. 크루. 어제 오후 2시쯤 소바 도구를 챙겨서 대기실에 갔어요. 갔더니 글쎄 이번 소바 생면 여유분을 넉넉하게 주문하시더라고요. 소바 생면 여여분이라니. 영감님은 우리 가게 소바 생면을 대기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시는데 비엘물도 아니야. 약간 장미물에 나오는 그렇게 생겼어. 게임물 나오게 생겼어. 게임. 한 덩이만 남았다길래 소바를 가지러 가게로 돌아갔죠. 냉장고에 소바가 한 덩이 있었다고? 없지 않았나? 소바 한 덩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사건이랑 관련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딱 받은 소바를 들고 오는 길에 우리가 만났다는 거건. 맞습니다 형님. 바쁜 와중에도 제가 직접 가져갔다고요. 문 밖에서 영감님 한창 불렀는데 내 말은 싹 무시하더라니까요. 혼자서 중얼중얼 만담이 나고 말이야. 열받아서 그냥 돌아버렸죠. 그래서 수루가 그렇게 화가 났구나. 수루가 한 말이 진짜라면 수루는 범인이 아니야. 누님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담당한 피고인을 의무실로 데려가세요. 화장실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닐까? 맞다, 손이 많이 가는 피고인이군요. 재판장님, 스스로 간 직원을 증거로 인정해 주십시오. 오후 2시에 대기실에 갔다는 사실을 믿어도 되겠죠. 피해자의 차량 추정 시각과도 일치하니까요. 즉 범행 시각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로군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 부분은 증거 하나 없는 헛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증언이에요. 이검희 검사님도 말 좀 보태주세요.
저쪽 말이 맞아. 내가 담당 검사라도 인정하지 않을 거다. 변호인 측 마음은 알겠으나 피고인이 대기실에 방문한 시간 외에 발언은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떡하지? 변호인 이의는 없으시겠지요. 드디어 고인의 아니마가 편히 넘어가는 순간이 왔군요. 무슨 헛소리야. 맞다, 그 성질 급한 스님일세. 아직 안 끝났어. 비유한테 개모할 거리가 있단 말이다. 그런 게 있었나? 왜 멍하니 있어? 하지만 증거품은 다 나왔는걸요. 늦었어. 아직 증언하지 않은 증인이 숨어있잖아. 증인이 숨어있다고? 아, 맞다. 재판장님, 아직 논의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논의하지 않은 사항이요? 이게 뭡니까? 비유씨와 관련돼서 아직 논의하지 않은 사안은 바로 알리바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평신 같은 변호인 같으니 쯧쯧쯧 한념하시지요. 비유씨는 알리바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동기 역시 없지요. 그리고 변호인은 기억력이 상당히 나쁜 것 같네요. 잊었어. 아직 논의할 사안이 있잖아. 비유씨와 관련돼서 아직 논의하지 않은 사안은 바로 기소바에 대해서. 기소와 만단 말입니다. 시간을 몰아서 금액을 속이다니 말도 안 돼요. 그렇군요. 일리 있습니다. 그렇고 이 법정에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1명, 2명, 3명. 변호인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이 10시 30분이네요. 응? 어라? 몇 명까지 했더라? 11명? 응? 어라? 12명인가?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됐습니다. 불법적인 추가 심리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은 반론은 검사 측 주장과 적용될 수 없습니다. 비고인은 우치탄에 수락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유죄. 직전부터 다시 시작. 우치태에 대해서 비유씨 안에 있는 네 번째 대타 인격 우치태씨 말입니다. 설마 변호인은 그 네 번째 인격이 진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가 차네요. 또 그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 대타 인격을 전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유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치태씨는 동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유, 이 안에 있지? 숨겨진 네 번째 대타 인격 말이야. 비유씨, 우치태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다 말해주세요. 흔질기군요. 증인은 우치태씨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 나이타 검사님 더 강하게 밀어붙여 주십시오. 이파치, 나랑 얘기 좀 하지. 알면서 모른다고 잡았다면 위증죄로 잡혀간다는 건 아나?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지. 증인, 파기검사가 하는 말은 듣지 마십시오. 귀가 썩습니다. 감옥이 얼마나 춥거든지 아나?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 걸지 마세요. 묵비권 행사한다고 했어요. 이파치, 넌 들어가 있어. 이파치란 인격은 행동이 참 경박하군. 우치태 따윈 모른다 해놓고 무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은 우치태가 누군지 뻔히 알고 있다는 증거지. 그렇게 되나? 시작됐다. 유겸의 검사님의 심리주자. 역시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다녀와봐 소함. 그렇네. 팔에다가 그것도 다르고. 어리석고 짝이 없는 파괴검사 같은 이라고 이건 유도신문입니다. 증인은 신문에 답할 필요 없습니다. 관장님, 비유씨는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우치태씨의 존재 여부에 대해 신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치태씨의 존재 여부는 증인의 증언을 들어볼 수밖에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보로쿠캅! 증언 시작. 우치태에 대해서
오시테란 인격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조금 전 이파치는 탕에서 그랬던 거야. 저희가 맨눈으로 감시 중이라 큰 인격이 나올 틈이 없습니다요. 난 혹시 우리 범인 취급하지 말아줘. 세 명의 인격이 말한 증언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까? 오시테에게 증언을 못 들으면 여기서 끝이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문하라고, 츠키씨. 말 안 해도 알아요. 괜히도 부담 주지 말아주세요. 정보를 어떻게든 캔에서 오시테의 꼬리를 잡아주겠어. 신문 시작. 오시테에 대해서. 오시테란 인격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잠깐! BOC 인격들은 만난다라는 말을 쓰는군요. 엄밀히 말하면 만나는 건 아니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상황에 맞는 인격이 태어나 상황에 맞는 인격이 튀어나와 만남을 선보이는 방식입니다. BOC 인격이 나와 있을 때 다른 두 분은 뭘 하나요? 이야기 흐름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든지 나설 수 있게 준비하지. 그 말인즉슨 세 분은 기억을 공유하는군요. 이 시간적은 없지만 그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증언을 계속해주세요. 조금 전 이파치는 당해서 그랬잖아요. 이파치씨 나와주실래요? 반갑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조금 전에 오치테씨를 모른다고 증언하셨다가 묵비권을 행사하셨죠. 위증죄를 우려하신 건가요? 그게... 끼어들어 미안하지만 그 질문엔 내가 대답할게. 내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파치는 머리가 영 안 좋다곤. 어려운 말 쏘아대니까 묵비권을 행사한 거야. 이렇게 보니까 이파치씨가 사고를 일으키고 키세가씨가 사고를 수습하시는군요. 그렇진 않아.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파치가 당황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지. 제가 맨눈으로 감시 중이라 그런 인격이 나올 틈이 없습니다요. 만일 사건 당시에 어떠한 이유로 모든 인격이 모두 기절해서 서로를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그런 상황은 생각해본 적이 없군요. 세 명의 인격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오치테란 인격이 기억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기절한 사이에 대타 인격으로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죠. 네 번째, 대타 인격이 있다는 전제로 논리를 펴지 마시고 먼저 그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둘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인격이 3명이나 있으니까 한 명 더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유, 병신 같은 변호사. 쯧쯧쯧쯧. 생각이란 단순하게 그지없군요. 피해자 법정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닙니다. 나유타 검사님,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한 마리 있으면 100마리 있다. 저는 그 말을 근거로 삼았을 뿐입니다. 멀쩡한 사람 뜬금없이 바퀴벌레 취급하지 마. 바퀴벌레인가 봐. 증식의 쥐인가 봐.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실 심산이지요. 우연히 3명의 인격이 한꺼번에 기절하는 상황이라니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 주장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그건 뭐가 무척되는 거야. 방법이 없다면 찾으면 되잖아. 비호의 인격들을 죄다 기절시킬 방법을 말이야. 여기서 포기하면 다 끝이야. 죄다 기절할 방법을 생각하라고. 수를 생각해서라도 수를 재운다뇨. 저는 우동 반죽가 아닙니다. 저는 소바를 만듭니다. 소바 반죽은 재우지 않아요. 면을 갈고 반죽 치고 면 삶고 이렇게 삶고로. 기절했잖아. 기절했다고? 수루가? 설마 분명히 저게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현장사진 잘 봐봐. 네네. 유씨를 기절시킬 만한 문법이 대기실에 있었을까? 걔는 억측으로 우리 범인 취급하지 말아줘.
관계자 중에 우치테란 인물은 없으니까 증인안에 숨겨진 네 번째 대타 인격을 검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대타 우치테의 존재를 확인해야죠. 카드에 숨겨진 의미가 과연 그것뿐일까요? 또 어떻게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게요. 넷째 대타 우치테는 어떤가요? 다른 말인 줄 알았는데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엄쪽 넘어가지 마요. 우치테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입죠. 야큐나라 우치테. 나이는 36살, 등번호 4번. 대타로 많이 났었던 선수였죠. 애초에 그렇게 유명한 야구 선수가 극장에 왔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겁니다. 포체테타 우치테. 어디 나라의 말인가요? 모르시나요? 포체라는 음식은 이 나라에서 먹는 나물 반찬입니다. 연한 닭으로 만들죠. 그렇군요. 아주 맛있더라고요. 저는 포체를 먹을 때마다 모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포체 대따 맛있다 라고 말이죠. 대따는 맞춤법에 안 맞고 우치테도 사라졌잖아요. 우치테가 퇴근하고 맛있다가 출근했어. 진지하게 대답해주세요. 난 엄청 진지하거든. 포체가 파오차이야? 아 그게 그 포체구나. 그렇구먼. 아무튼 넷째 대타 우치테가 네 번째 인격을 가르치다니 억지야. 나도 억지 부린 터라 할 말이 없어. 다른 각도에서 파고들지 않으면 힘들겠는걸. 이렇게 순순히 소리를 내보일 생각은 없는 모양이구나. 난 오늘 파워 차이가 박으로 만드는 것도 처음 알았네. 그렇구나. 원래 박이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넷째 대타 인격을 차려내자. 어떤 인격이 혀를 잘못 넣을지 기대되는건. 바로 차려. 모순이 없으면 추궁해보자. 이겠지. 병신 같은 변함인 찌찌찌. 입니다. 여타 검사님 어쩌고저쩌고. 길다. 다시 보려고 그러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근거가 현장 사진에 또렷이 찍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변호인 측이 주장을 뒷받침한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웃 씨는 이것 때문에 기절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거? 칼? 밀대 맞고 죽었나? 우리 비우 씨의 머리를 쾅 하고 내리치면 기절하겠죠? 머릿속은 청돈이 한 대 지저분할지 몰라도 머리는 상처 없이 깨끗합니다요. 아니래. 아니면 내려치지 않고 애초에 이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말할 처지가 아닌데요. 변호인에게 페널티를 쾅 하고 내려치겠습니다. 씨, 꼭 맞았을 때만 기절하는 건 아니야. 술을 그 자식도 몇 번이고 기절했잖아. 술을 먹였나? 변호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하루만 기다리면 유신 이것 때문에 기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곡차라고 낙타표를 고르다니 박호 선생도 뭐 좀 하시는군. 네? 곡차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차가 아니라 수... 잠깐 그렇게 촌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줄래? 맞다 그 이래서 아마추어는 답답하다니까. 죄송합니다. 곡차도 모를 줄이야.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마시면 취하는 그거 맞죠? 은어로 곡차라고 한다. 알겠어? 죄송합니다. 곡차였군요.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지 않을까? 네? 나는 그 뭐야 눈물을 마시는 새 오디오북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스님들이 주인공네들을 이용해서 위에서 곡차를 한 동이 내주고 그러거든요. 자, 이럴 때 알 수 있는 뭐지? 지식이 담긴 눈물을 마시는 새. 맞아. 승려들이 술 먹으면 안 되니까 돌려 말하는 거지. 곡차라고. 이거는 술로 빚은 차입니다 하고. 어쨌든 차입니다 하고.
고 선생이 공연 중엔 자주 마시곤 했지. 니트로 퓨엘 그래 그런 거. 말이 솔솔 나온다고 말이야. 녹차를 많이 마시면 기절할 가능성도 충분하 있고. 현장에 컵이 2개 있었습니다. 비오씨는 피코씨가 사다준 곡차를 마셨죠. 곡차를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한 비오씨 안에서 네 번째 대타 인격인 우치테이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곡차를 마셨다고? 재밌군. 우리는 탄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주를 먹긴 했어요. 곡차인형 마시지 못해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잘 보이지만 상상을 초월 정도로 약합니다요. 그날도 입에 대면 포로픽 쓰러져서 잠들어버리죠. 방금 한 말대로입니다. 만주는 먹었지만 곡차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바로 컵을 조사해 주십시오. 천박하게 그지없군요. 저희가 총살을 안 했겠습니까? 총살 초월하는군요. 지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나빠 보입니다. 또 욕하네. 육쟁이 하라공도 아니고 육쟁이 검사. 그렇다는 말은 당연히 증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지금 직원을 추가하겠습니까? 네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만주는 먹었지만 곡차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곡차를 입에 대기만 해도 기절한다고요? 그래서 박호씨의 권유에도 컵을 손에 대지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곡차가 들어있는 무언가를 먹은 건 아니고요. 곡차가 들어있다고 알았다면 안 먹었겠죠. 유씨의 말은 들어있는 걸 몰랐다면 먹었을 수도 있다는 소리겠네. 증거품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자. 이 녀석들 곡차를 안 마셨다고 위기 상황이에요. 맛있게 내뱉으니까 주변에서 무시하는 거야. 거리에 쓰라고. 마시지 않아도 먹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런 소리 마라. 잘 생각해보라는 말이야. 쉽게 말해서 증인은 곡차가 들어있는 뭔가를 먹었다는 소리구나. 그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증거품이 있을까? 증거품 현장사진. 곡차가 들어있는 무언가를 먹었다. 냉장고에 음료수 캔 2개가 들어있다. 뭐 음료수 캔 제시한다. 아니네. 음료수 캔 저런 건 줄 알았는데. 고프가 보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변호사 말고 판다씨에게 먹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모순이 있습니까? 모순은 없다. 판다씨가 그리 말씀하시면 모순은 없겠지요. 주사로 직방으로 꽂는다. 반죽은 누룩이다. 이런가 보네. 비오씨는 이것 때문에 기절했을 겁니다. 건드리지 말고 잠시 재워두겠나. 메모지라고요. 배가 고파져 정신이 나갔나 보군요. 배도 안 고프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나는 배고프다. 이 메모가 쓰여있는 종이 익숙하지 않나요? 낙타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건 지금 처음 알았네. 이게 도대체 무슨 종이길래요? 종이에 희미하게 보이는 독특한 그림은 설마 타조? 타조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근처에 있던 만주 포장지입니다. 비오씨는 곡차를 마시지 않았지만 만주는 먹었다고 했죠. 그렇죠. 먹었습니다. 비오씨는 몰랐겠지만 비오씨를 기절시킨 물건은 바로 이 만주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 만주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비밀이 아니라 중대한 비밀이 말이죠. 중대한 비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어떤 물건과 포장지 디자인이 일치하거든요. 어떤 물건이요? 만주 포장지 디자인과 일치하는 물건은 바로 타조. 여기 있는 타조무늬 그림은 곡차에 그려진 타조와 같군요. 비오 말대로 곡차는 입에 대지 않았겠지. 하지만 다른 거를 먹었습니다. 설마 곡차 성분이 듬뿍 떠있는 타조만주를 말이죠. 연예인 측은 증인이 타조만주를 먹고 기절한 사이에 네 번째 대타 인격이 나왔다고 그렇게 주장하실 생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는 신기하군요.
곡차가 들어간 만주란 이유. 그런 부류의 음식은 제조 과정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성분이 날아가지 않나요? 알코올이라고 말을 안 하네. 전염령 받으려고 일부러 술이라고 말 안 하고 계속 곡차라고 돌려 말하나 봐. 조금이라도 등급을 낮추기 위한 수칙이었나 봐요. 아니다. 만주 종류에 따라서 풍미를 강하게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 성분을 달리진 않는 제품도 있지. 아무리 곡차에 약한들 곡차가 들어간 만주를 먹었다고 기절하겠어. 좋아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먹어봅시다. 재판장님 괜찮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지요. 알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감이 권사님 만주 좀 사와주세요. 제 것도 부탁드립니다. 나더러 저런 소리야. 유감이 빵 셔틀 되다. 빵 셔틀은 아니고 만 셔틀이네. 만 셔틀. 유감이 검사 제 것도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뭐야? 이색 오랜만에 본다. 하고 싶진 않지만 하는 수 없군. 게임 부탁하나? 내한테 시켰네. 하지만 돈은 나중에 청구하겠다. 사주는 게 아니었군요. 실로 섭섭합니다. 완전 실망했어. 만주 사올 때까지 잠시 유정하겠습니다. 만주가 도착하는 대로 심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생각보다 긴데? 읽으면서 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중간에 계속 죽어서? 생각보단 좀 기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계속까지. 오늘 6대시 다 끝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네. 아이고야. 걔도 내용은 재밌네. 솔직히 처음에는 만주가 어쩌고저쩌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은 재밌네요. 유검이가 진짜 반갑긴 하다. 다른 거보다 그 나유타가 던지는 그 목걸이 유검이 특유의 그 샤샥으로 잘라가지고 날려보낸 거 그런 거 좀 연출 괜찮은 것 같아. 나유타 개 짜증나는데 진짜 엄청 짜증나는데 나유타 든든한 쥐아감이. 자, 그러면은 녹화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중단.